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박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법보단경은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주제로 가지고 박은사님과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그 영도의 모처입니다. 부산시 영도구의 모처인데요. 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새로 생긴 공영주차장인데 5, 6도가 보이나 해서 들어와 봤거든요. 들어와 봤는데 저기 저 아파트 때문에 안 보이네요. 저 뒤에 5, 6도가 현재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주변은 뒤로 한번 볼까요? 영도 복례산. 옛날에 그 진시황이 저기 저 불로초 찾아오라고 보낸데 중에 한 곳이 여기 이 복례산입니다. 복례산. 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음번에 멋진 모습을 가진 복례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역시나 차종이 뭐죠? 산타페. 산타페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헤어론 방송의 산타페 스튜디오. 자, 여기가 몽블랑제 빵입니다. 요 헤어론님 사오신 거고, 요 뒤에도 뭐 좀 더 있죠. 요 오늘의 저녁 되겠습니다. 저녁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저 황성주 박사의 국산콩 두유, 검은콩 고칼슘입니다. 자, 메일 두유, 그 다음에 조지아, 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조지아 오리지널 커피, 그 다음에 귤 2개 이렇습니다. 이 이제 방송 마치고 저녁 먹을 식재료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는 게 뭐냐? 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 왼쪽은 이제 남방불교의 사막 구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남방불교의 사막 구조가 이 개정해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 남방불교 또 한때는 이제 대성불교권에서 소성불교라고 불렀죠. 그 소성불교에서는 개정해 사막을 이제 이 단계적인 구조로 설명합니다. 개를 1단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계율을 말하자면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계율을 지킬 때 그 다음 단계 이제 선정이 가능해지고, 선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지혜가 파생된다, 지혜가 나타난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계율, 2단계 선정, 3단계 지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계율, 선정, 지혜를 이런 식으로 단계적 구조, 집으로 표현하자면 3층 구조, 그 뭐 1층이 없으면 뭐 2층, 3층 뭐 안 만들어지죠. 못 만들죠. 그러니까 필히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붓다 당시에 그 원시 불교는 혹은 이제 초기 불교는 이런 단계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는 저의 뇌피셜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화 시켜가지고 굳이 이제 개정의 사막 구조를 만들고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주의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더 융통성이 있고 원활하고 유연하지 않았나, 계율에 있어서. 사막에 있어서, 개정의 사막의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적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개와 선정은 없지만 뭐 지혜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 아주 총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부처님한테 설법을 좀 들으면은 바로 그냥 이게 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냐 하면은 이 야샤와 뭐 50명의 49명의 친구들인가, 그 60명인가, 하여튼 뭐 수십 명의 친구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뭐 이렇게 바로 그냥 이 소위 말하는 뭐 아나함이나 아라한 경지에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 해탈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그런 경우가 왕왕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걔네 그 사람들이 뭐 처음 만난 고타마 시다르타 부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한 30분 사이에 그냥 해해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개를 어떻게 받고 선정을 어떻게 했고 했겠습니까? 뭐 개도 선정도 계율도 선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해탈 하나로 그냥 아라한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종국은 결국은 다 아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그러니까 이게 좀 개정해 단계를 무조건 밟아야 된다는 이게 교과서적인 이야기, 철칙 이런 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초기불교의 정신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스카모니불 인멸 후에 열반하신 뒤에 이제 교단이 좀 어지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근본 분열,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되는 데 있어서 대중부로 분열되는 그 핵심 멤버들의 스님들이 제기한 게 뭐냐 하면은 계율의 문제거든요. 계율의 문제. 야, 계율 중에 5가지 혹은 10가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부다 인멸 후 100년 만에 이 교단이 상좌부와 대중부로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제 근본 분열을 할 때 대중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5가지 내지 10가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계율들 중에 뭐가 대표적인 걸로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검언정이에요. 검언정이 뭐냐면 금과 은 이런 거는 비구들이나 비구니들 소지해서는 안 된다. 출가사무는 이거 몸에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단을 운영을 할 때 신도들 중에 신심이 돈독한 신도들 중에 맑을 정자를 쓰는 정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회계 담당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금전의 출납이 이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 스님들은 그 상황을 보고받고 그걸 이제 결제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만 했지 직접 금과 은 혹은 돈을 가지고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대가를 지불하고 뭐 물건을 사고 이런 건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건 계율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금언정이라는 건 출가 사문 비구나 비구니는 금과 은 나가서 돈 같은 이런 물건들은 몸에 지녀서는 안 된다. 이게 금언정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제 좀 급진적인 비구들 혹은 이제 혁명적인 비구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비구들도 우리 같은 이 출가 사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과 은 혹은 돈을 몸에 지닐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단의 근본 분열이 이제 금언정 아주 민감한 문제죠. 경제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금언정이 이제 결정적인 이유였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다란 막대기를 수직으로 딱 세웠을 때 땅에 딱 세웠을 때 그림자가 그 막대기의 그림자가 손가락 두 마디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날의 식사는 끝이다. 그 이후에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제외겠죠. 그래서 다른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손가락 2마디 길이의 그 시간, 오후 뭐 1시나 2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12시가 될 수도 있겠죠. 막 그 정도 의 그런 그 시간. 그러니까 오전 아침에 한번 밥 먹고 또 이제 점심 때 한번 밥 먹고 뭐 그걸로 당일에 식사는 끝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오후 불식, 오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게 이제 계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아침 점심을 못 먹었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탁발하는데 실패해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침이나 점심 혹은 아침 점심을 다 건너뛰었던 사람, 특히 점심을 못 먹었던 사람은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가 지나서, 그러니까 오후 1-2시가 넘어갔어도 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자. 음식을 안 먹고 그런 식으로 매일 먹다가 안 먹게 되면은 이 위장에 부담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수행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사항이 이제 저는 2가지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근본 분열이 이제 발생한 거죠. 교단이 둘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나누어져 버린 거죠. 2개의 교단. 원래는 이 교단이 하나여야 되는데, 화합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라 해야 되는데 2개로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계율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계율의 문제, 계율.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부파불교에서 이렇게 확립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는 계율, 이게 기본이다. 이 계율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선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선정을 해야만이 지혜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교리 구조가 고착화 되어 버렸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럼 대중부는 어떠냐? 대중부는 자기들이 처음에 계율에 그렇게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 계율이 없더라도 선정과 지혜 2개만 있어도 아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 느슨한 혹은 개방적인 그런 가르침을 폈느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는 거기대로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계율이 또 있어요. 그 계율을 지켜야만이, 대중부의 계율을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선정을 할 수 있고, 이 선정을 해야만이 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개정의 3학구조, 3층구조, 3단계 구조, 이걸 어느 교단이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 혹은 남방불교권에 있는 그 교단들은 다 이 구조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한 613년 이 법보단경이 출현한 게 한 700년대라고 보면은 8세기경이니까 800년하고 500년, 한 붓다 고타마 시다르타 붓다 스카모니불 시대부터 한 1300년 뒤에는 이 중국에서 태동된 혹은 이제 황금 시대를 막 맞이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해능 선불교의 3학구조, 이 법보단경에서 이야기하는 개정해는 뭐냐 하면은, 걔는 이 동시문의 한 가운데 있는 거다. 한 가운데. 근데 이 한 가운데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무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계. 이 형체가 없는 게, 비구 300개, 비구니 350개인가, 비구 200개, 250개, 350개입니까? 그런 수백 가지 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상계.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것,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살리는 것도 무상심지계, 일반적으로 무상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무상심지계라는 겁니다. 심지는 왜 강조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심지법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지법문. 이 심지,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만물을 기르고 만물이 만들어지게 하는 땅과 같이 보는 겁니다. 대지, 땅, 지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 심지 법문이 이 달마부터 쫙 내려와요. 해능까지. 해능도 심지 법문을 남기는데, 전등록 앞부분에 있는 과거 7불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서천 27조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은 심지 법문이 중간중간이 나와요. 제법 많이 나오고, 이게 서서히 이제 법에 관한 법문에서 그 다음에 법과 마음에 관한 법문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는 이제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심지 법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달마대에서도 심지 법문을 남기고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도 심지 법문을 쭉 남깁니다. 남기니까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법보담경에 등장하는 무상계는 무상심지계라는 겁니다. 그 어떤 뭐 250가지, 350가지 그런 뭐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서 이 형태의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계가 된다는 그런 식의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상계, 혹은 무상심지계. 근데 이 법보담경의 뒤에 가면은 뭐 삼귀도 나오고 사홍서원도 나오고 뭐 무상계에 대한 뭐 설명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애초에 이 말하자면 이 법보담경의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그 부분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없었다고 보고 나중에 누군가가 그건 가피를 해서 이제 더해서 그 부분을 더해서 붙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우리도 이제 개인을 놓고 보면은 마음이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이 이제 중심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몸 안에 일단 이 소위 말하는 색신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개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를 가장 안쪽에 놓고 정을 그 개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정을. 그러니까 이 개는 정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해능선불교 혹은 법보담경식의 이 무상계는 이미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예, 선정에 드는 그 순간 이미 무상계 내지 무상심지계는 완성되어 있어, 개인한테. 예,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선정의 작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지혜라는 겁니다. 선정의 작용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장 큰 원, 가장 바깥에 자리 잡고 있는 원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건 이제 다른 데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주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고정적인 구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제 법보담경을 보시다가 야, 나는 개정해를 이런 식으로 보고 싶어 하면은 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보자라는 겁니다. 시나리오 1번으로서 이렇게 한번 개정해를 구성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정해도 결국은 우리의 색신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바깥에 빨간 원, 이걸 뭐 우리 몸의 맨 바깥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 맨 안쪽에 이제 무상계, 개가 있고, 또 내가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 선정 안에 또 이제 개가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어버리고 또 선정의 작용으로 인해서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보담경의 이 사막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작용을 할 때, 해가 나타나서 작용을 할 때는 이게 그러면은 개와 정은 없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해 안에, 법보담경에 보면은 지혜 작용 안에, 해의 작용 안에 이미 선정이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정이 구비되어 있다 하면은 그 선정이 성립될 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리는 계, 즉 무상계, 이것도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해능선불교의 사막 구조에서는 지혜만 이렇게 발휘를 해도 개별 수행자가 발휘하는 그 지혜에 이미 개와 정이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묘하죠, 그죠?
여기는 이제 초기불교 쪽은 개정해가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사실은 이 구조상에서는 별개의 것인데 개와 정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별개의 것인데 여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작용. 그리고 지혜 안에 이미 계율과 선정이 이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야, 그러면은 개 안에 정과 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느냐?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개 안에 정과 해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상계를 누군가가 받아 지니고 혹은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과 해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개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그 구조 하에서 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선정이 된 단계에서 된 2단계가 성립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 발동한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뉘어져 있거든요. 일종의 구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구조에서는 해 안에 정과 개가 있다, 개가 이미 정과 해를 이렇게 태동이 될 씨앗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개정해, 초기불교의 개정해 구조에서는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부파에 따라서는 개 안에 이미 정과 해가 씨앗의 어떤 그 요소로서 이미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유식불교입니다. 유식불교에서는, 대성의 유식불교에서는 이제 이 종자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가 일종의 종자, 즉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나무가 만들어지고, 또 이 정이라는 나무가 해라는 과실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초기불교의 어느 부파에서도 예를 들어 뭐 경량부나 아니면은 뭐 화지부나 법장부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부파에서 뭐 좀 이런 혁신적인 주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못 봤고, 누가 이걸 보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내가 어디서 봤다라고 이런 분들은 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한 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남방불교의 사막구조와 해능선불교의 사막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해능선불교의 사막구조는 법보단경의 이제 이 도입부에 있습니다. 설법이 본격화되는, 육조 해능의 설법이 본격화되는 도입부에 있으니까 다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해능선불교의 사막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님. 네. 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제 저녁이 점점 이렇게 밤이 깊어지니까 이렇게 주차장에도 불을 켜놨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